경기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멘트 시작하기 전에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안 하셨다. 구독, 좋아요는 조금 눌러주시고 봐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만한 탑보에 대한 경기들 체크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휴방을 가져가는 날도 항상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까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양식은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탑보에 대한 경기들 양식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 보실 분들 많은 또 관심 참여 부탁을 드리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오후는 총 3가지 경기만 준비했고요. 더블캡의 하나랑 KOV 2가지 경기, 3가지 경기만 준비해왔고 사실 뭐 축구도 있고 조금 경기가 있는 상황인데 뭐 저는 총 3가지 경기만 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3가지 경기 분석 들어갈 거고 저의 멘트가 100% 정답은 아니지만 일단은 뭐 여러분들의 이제 분석과 저의 멘트를 한번 잘 참고해 보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3가지 경기 빠르게 분석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삼성생명과 신한은행 경기 먼저 살펴볼게요. 삼생, 신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매치업은 삼성생명에 대한 조금 선호도가 높을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왜냐면은 이번 시즌 이 삼생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1라운드부터 5라운드가 진행되는 동안에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신한은행 상대로 패배가 없었습니다. 5번을 다 이겼어요. 그리고 오늘 홈발까지 받을 수 있는 경기라고 한다면 아마 삼생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잠시만요. 자, 그래서 어쨌든 삼생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거 삼생도 사실 지금 3위 싸움 중이죠. 3위를 조금 굳히고 싶은 상황인데 사실 조금 유리한 구간에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지금 매직 넘버가 남아있기 때문에 요 매직 넘버를 조금 지우고 싶을 거기도 합니다. 자, 최근에 삼생이 뭐 이주연이라든지 배윤이라든지 미유키라든지 투맨 게임에 대한 효율이 되게 좀 살아나고 있는 구간에다가 뭐 강유림이라든지 이해랑 같은 경우에도 윙 자운드 같은 경우에도 슛감이 나쁘지 않거든요. 다만 지금 신한은행 팀 자체가 수비가 조금 약한 팀이 아니느냐. 이번 시즌 분명히 신한이 경기당 실점이 66.77 실점씩을 가져가면서 실점에 대한 억제가 좋은 팀은 아니었거든요. 다만 최근 5경기를 보시면은 평균 실점이 61실점까지 실점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모습. 특히나 홍유순이라든지 루이라든지 포스 자원들에 대한 경기력이 많이 올라와 주면서 컨디션이 올라와 주면서 이 골 밑에서의 수비가 되게 많이 좋아졌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실제로 최근 5경기를 잘라놓고 봤을 때 신한은행의 2점 허용률은 36.5%까지 굉장히 안정감이 들어가는 그런 구간에 들어와 있다. 저는 그래서 신한은행이 최근 5경기 2점 허용률이 36.5%까지 줄여주는 상황이다 보니까 40% 중반에 있는 팀인데 36.5%까지 줄여주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게 가장 큰 변수로 좀 작용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삼생도 지금 외곽에서의 야투 시도와 성공률 자체가 높지 않은 팀이다 보니까 포스 위주로 경기를 풀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사실 이 신한은행이 최근에 이제 뭐 하나은행이라든지 썸을 잡아내면서 상위권 팀들을 줄줄이 잡아내면서 연승 구간입니다. 특히나 최근에 가장 무서운 게 외곽에서의 야투 시도와 성공률이 같이 상승하고 있거든요. 뭐 신잇을 최근에 계속 좋았고요. 최근에는 뭐 신지현이라든지 아니면 뭐 김지영이라든지 백코트 자원들의 슛감이 점점 상승하는 추세. 직전 썸 전에서는 신지현이가 25득점. 이게 아마 커리어 하이로 알고 있는데 25득점에다가 3점 12개 싸서 6개 집어 넣었었고요. 뭐 신이슬이나 김지영이도 흐름이 좋은 구간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사실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 종합해 봤을 때 기본적으로 템포 자체는 다운 템포에다가 3생의 야투 에버리지를 조금 높게 잡아주기가 애매한 경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종합해 봤을 때 신한이 역배를 받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신한 프렌 또는 역배 아니면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좀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한은행 프렌 또는 역배 가능성 또는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배구 넘어갈게요. 삼성화재랑 대한항공 경기 보겠습니다. 삼성화재, 대한항공. 자, 이 매치업은 사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홈팀 삼성화재가 최근에 연패가 너무 길거든요. 몇 연패죠, 최근에? 두 자릿수 연패입니다, 지금.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수비가 많이 흔들리고 있고요. 집중력 같은 경우에도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이 같은 경우에도 사실 경기력이 고점을 찍고 명확하게 최근에는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이거든요. 이거 사실 뭐 아웃사이드 히터진이 이윤수라든지 김우진이라든지 이우진이라든지 리시브가 너무 많이 흔들립니다. 최근 3경기 보시면은 리시브 성공률이 28.83까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 그렇다고 뭐 블로킹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뭐 딜에 대한 성공률도 60%대까지 많이 떨어져 버리는 구간. 그래서 저는 사실 사마가 최근에 집중력도 정말 많이 좀 흔들리고 범실도 많아지고 수비에 집중이 안 되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밸런스를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이 연패를 끊어내기가 쉽지가 않아 보여요. 자, 반면에 원정팀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러셀이라든지 정지석 2등까지 정지석이 복귀가 되면서 공수에서의 밸런스를 굉장히 잘 잡아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2등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좀 적응이 필요한 상황인데 2등 말고도 뭐 나머지 자원들 곽승석이라든지 정한용이라든지 임지용이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아웃사이드 히터진의 이런 밸류라든지 경기력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실 러셀이 조금 부진할 때는 임동혁이라는 또 카드도 있다 보니까 사실 항공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카드가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 공격에 대한 성공률도 되게 유지가 잘 되고 있고요. 다만 조금 거슬리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한 선수가 사실 토스에 대한 퀄리티가 최근에 그렇게 좋다라고 느껴지진 않고 있고 원정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 보니까 좀 어렵습니다, 사실. 이게 사실 뭐 굉장히 쉬운 경기는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이제 종합해 보면은 3할을 믿을 수는 없는 구간이다, 사실. 그래서 뭐 항공승이라든지 일방적인 경기라든지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리기는 하지만 뭐 세팅에 대한 리스크, 원정 게임에 대한 리스크 정도는 좀 챙겨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해 두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볼게요. 도로공사 정관장. 자, 도공관장 보겠습니다. 도공관장. 도공광장. 자, 이 매치업은 사실 변수가 조금 많아요. 변수가 조금 많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 도공이 삼각편대가 조금 많이 무너져 있어요. 이 도공의 강점이 사실 모마, 타나차, 강소위로 이어지는 삼각편대에 대한 화력인데 이제 타나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시즌 아웃급입니다. 뭐 인대 파열이라고 하죠. 뭐 대체 자원 뭐 일시 대체 찾고 있는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모마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난 경기에 발목이 조금 돌아가면서 부상 이슈가 조금 있어요. 강소희 같은 경우에도 허리 통증 이슈로 인해서 컨디션이 아직 많이 올라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강점에 대한 부분이 조금 흐려지는 상쇄가 되는 그런 구간에 있기는 합니다. 자, 다만 오늘 도로공사가 이제 홈에서 가져가는 경기이기도 하고요. 이번 시즌 도공이 홈에서 경기를 가져갔을 때는 총 15번의 경기에서 14승 1패, 승률 93.3%를 기록할 만큼 홈에서는 굉장히 강했었던 팀이었고 도공도 이제 2위 형건이랑 승점 차이가 2점밖에 안 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홈에서 정관장을 불러들이는 경기라고 한다면 무조건 3점이 좀 따야 되기는 합니다. 이거 사실 모마라든지 강소희가 컨디션이 또 100%가 아니다 보니까 5세트까지 끌고 가면 갈수록 사실 도공 입장에서는 손해예요. 그래서 좀 빠른 타이밍에 경기를 마무리 지어야 되는 상황이고 만약에 뭐 조금 빠르게 지금 1세트를 만약에 진다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이런 코어들을 빠르게 그냥 빼버릴 수도 있거든요. 조금 이제 관리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변수가 진짜 많습니다, 사실. 자, 반면에 원정팀 관장이 같은 경우에는 직전 흥국전에서 홈에서 흥국을 잡아내면서 11연패를 탈출했어요. 제가 이때 당시에 정관장이가 연패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오늘이 가장 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탈출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기억이 나는 상황인데 사실 이 관장이가 지금 정호영이가 빠지면서 이 도로공사의 삼각 편대를 막을 만한 힘이 조금 부족하거든요, 사실. 그리고 이제 원정에서 게임을 떠나갔을 때는 집중력도 많이 떨어지고 범실에 대한 비율도 많이 증가하는 또 팀이다 보니까 사실 요거 종합해 봤을 때 도공 승이라든지 일방적인 경기라든지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그래도 말씀을 드리는 게 맞지 않겠느냐 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종합해 봤을 때 도공 승이라든지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라든지 아니면 좀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좀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해온 총 3가지 경기가 많지는 않은데 3가지 경기 심플하게 해서 마무리 지어봤고요. 오늘도 저의 분석 방송을 봐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유튜브 형님들은 나가시기 전에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안 하신 분들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멤버십도 오픈이 되어 있다 보니까 멤버십은 필요에 따라서 또 많은 관심 참여를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오늘 저의 분석 멘트는 여기까지 하고 마감 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감사드려요. 마감할게요.